자, 오늘은 서양 문학의 정말 거대한 두 기둥이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 두 영웅 서사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편은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 노래하고 다른 한편은 살아남아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죠. 과연 진정한 영웅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두 영웅의 운명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분노와 영광의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무려 10년간 이어진 이 지루한 전쟁의 막바지에 모든 걸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가 어떻게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1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끔찍한 전쟁. 대체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좀 놀랍게도 그 시작은 신들의 사소한 자존심 싸움과 한 인간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 황금 사과 하나였습니다. 불화의 여신이 던진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이 한 문구가 신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죠. 결국 심판관으로 지목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그는 권력이나 지혜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얻게 되죠. 이건 한 나라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이었고요. 결국 한 남자의 사랑이 대륙 전체를 피로 물들인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일리아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웅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던 전리품 브리세이스를 빼앗아가자 그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그는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버리죠. 그리스군은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된 셈입니다. 아킬레우스가 빠진 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리스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참아볼 수 없었던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 파트로클로스. 그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용맹 덕분에 그리스군은 잠시 희망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말죠. 친구의 죽음은 아킬레우스의 슬픔을 광기 어린 분노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 전장으로 돌아가 헥토르를 찾아 헤매죠. 두 영웅의 숙명적인 대결 끝에 헥토르는 쓰러졌지만 아킬레우스는 승리의 기쁨 대신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서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트로이 성벽 앞을 돌며 모욕을 준 거죠. 하지만 신과 같은 힘을 가졌던 이 불패의 영웅에게도 운명적인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스가 쏜 화살이 정확히 꽂힌 그의 발 뒤꿈치였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려고 스틱스강에 담글 때 유일하게 손으로 잡고 있어서 강물이 닿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선물을 들고 오는 그리스인을 조심하라. 이 아주 유명한 경고는 길고 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막힌 계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지리한 싸움을 끝낸 건 무력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바로 훗날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영웅 오디세우스의 계책이었죠.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마치 선물처럼 남겨두고 철수하는 척합니다. 승리에 취한 트로이인들은 이 불길한 선물을 성 안으로 들였고 그날 밤 목마 속에서 쏟아져 나온 그리스 병사들 때문에 철옹성 같던 트로이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영웅에게는 이제부터가 또 다른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로이를 함락시킨 지략의 영웅 오디세우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10년의 전쟁보다 어쩌면 더 길고 험난했을 또 다른 10년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은 신들의 분노와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상대로 오직 집으로 돌아간다는 일념 하나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귀향기,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트로이에서 그의 고향 이타케까지 사실 지도를 보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인데 그의 귀향길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은 그의 앞길에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와, 그의 여정은 정말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지혜를 발휘해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서 탈출하는가 하면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마녀 키르케와도 맞서야 했죠. 심지어 영혼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는 위험천만한 도박까지 감행합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지혜와 인내심만으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도착한 고향.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신과 괴물들을 이겨낸 영웅이 마주한 건 자신의 아내와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오만한 구원자들이었죠. 거지로 변장한 채 자신의 집이 무법천지가 된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오디세우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년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구원자들을 물리쳐온 아내 페넬로페.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계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남편 오디세우스만이 다룰 수 있는 저 강한 활로 12개의 도끼머리를 꿰뚫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사실상 남편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만한 구원자들 중 누구도 활시위조차 당기지 못하고 쩔쩔맬 때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모두가 비웃는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손쉽게 활을 당겨 관역을 명중시키죠. 바로 그 순간 거지 행색의 노인은 20년 만에 돌아온 이타케의 왕 오디세우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자신의 왕국을 더럽힌 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시작하고 마침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왕저와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전설적인 인물을 통해 서로 아주 다른 위대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웅은 위대함에 이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신의 피를 이어받은 전사 아킬레우스가 있죠. 그는 짧고 굵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죽음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명예를 선택한 비극적인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평범한 인간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완성해낸 생존의 영웅이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더 크게 울리는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상과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아킬레우스일까요? 아니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붙잡고 소중한 이들에게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일까요? 이 두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영웅은 누구인가요?